네, 12월 1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우리는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오늘은 네. 좀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네. 시간?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는 12월 달에는 내내 웃을 것이다. 오. 결론은 웃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혼란세를 겪었는데 네.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눌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의 악성 매물, 이제 신용 투자나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이런 물량들이 악성 매물이 소화됐고 네.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에서 하락으로 보았거든요. 포지션을. 네. 계속으로 하락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그런 하락 포지션을 청산을 했더라고요. 오늘 청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선물을 거의 한 1조 원 이상을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선물을 매수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도 오늘 장중에 8% 이상 강하게 매수로 땡겨 올리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를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입니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음봉으로 밀었습니다. 하락으로 계속 보면서 선물을 하락으로 보았었는데 오늘 선물을 1조 원어치 매수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하락으로 보았던 것을 오미크론이라는 그 절호의 저점에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네. 올해 시장을 반대로 이제 역으로 끌고 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대형주를 보면 너무나 지금 가격이 쌉니다. 싼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12월 달 그리고 내년에 3월 달 정도 우리나라 종합지수로 본다면 대략 한 3,250에서 3,270까지는 강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내년에 한 4월 달 이후로는 또다시 조심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는 내내 웃으면서 좀 방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인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략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네네. LG의 디스플레이를 한번 리뷰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 종목 오늘 다시 힘을 받고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좀 안타까웠어요. 네. 이제 그동안에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들고 왔던 종목들이 적중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맞아요. 수익이 뭐 한 2주 만에 40% 났던 종목도 있었고 30% 났고 그랬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전체적인 그 시황 흐름과 관계를 이렇게 좀 연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한 21일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더군다나 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그 대형 악재, 이제 악재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악재로 규정을 짓고 싶어요. 그냥 저점에서 우리 공포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뭐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이제 매수 기회였었는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직전 저점, 11월 달 저점도 하회를 했죠. 그러니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그 업황이 지금 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이제 그동안에 주력으로 삼고 있는 OLED 이 부분은 더군 내년에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이제 기기가 필요할 때 더군다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XR 기기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OLED 디스플레이인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대형 OLED 시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100%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형 OLED가 필요합니다. 거기 시장에서도 거의 100% 점유를 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회사가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노트북용 OLED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를 그런 타이밍에 그런 좋은 시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황이 이제 이번에 빠지면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그래프를 제가 보기 전에 우리 종합 주가 지수라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거를 요 종목 대신에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우리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종합주가지수에 지금 우리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 종합지수가 아닌 이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닌데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이거 네. 이거 종합지수가 아닌데요. 종합주가지수라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자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어요.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제가 오늘 또 무료 방송 6시 반에 설명드리겠는데 그게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포아형 양봉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애기를 뱄다, 새끼를 뱄다. 앞으로 상승으로 가기 위한 그런 아이를 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형태가 나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그동안에 7개월, 5개월 동안 빠지던 게 상승 추세로 돌아간다는 그런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그래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그래프가 준비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군요. 자, LG 디스플레이도 이걸 좀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여기가 외바닥을 쳤어요. 여기를 네. 외바닥 이렇게 합니다. 외바닥, 완전 바닥이다. 그러면서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강하게 누를 때 전체적인 시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삼성전자도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요 캔들이 뭡니까? 요 캔들을 포화형 양봉이라고 그래요. 어제는 오미크론 때문에 장대 음봉을 공포를 줬는데 오늘 여기서 어제 시초가를 갭으로 뚫고 양봉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포화형 양봉이라 하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위로 점핑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은 여전히 목표가 제가 27,000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OLED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7,000원 선까지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매니저님께서 준비해오신 공략주 2가지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략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볼까요? 22년 만에 오. 영광을 되찾습니다. 네. 22년 만에. 뭘까요? 어떤 바로 그냥 종목일까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한글과 왜 가지고 컴퓨터. 오셨을까요? 자, 왜 그랬는가는 이 종목의 그래프를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래프를 보면은 박병주 매니저가 22년을 돌려주시죠. 상당히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옛날 그거 쫙 보시면 됩니다. 22년 만, 그러면 제가 먼저 나오기 전에 설명드릴게요. 한글과 컴퓨터는 그 1999년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코스닥 시장에 강한 그 진작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이 대화랑기를 보여줬는데 그때 22년 전에 한글과 컴퓨터가 그때 당시 50배 갔습니다. 1년 만에 50배 갔어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이 얼마 됐다는 거죠? 50배니까 5억이네요. 와. 그다음 100만 원이 얼마 된 겁니까? 5천만 원. 그리고 또 1억이면 5억이죠. 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의 꿈과 같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그런 그 엄청난 그 기염을 토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열풍을 힘입어 가지고 그때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열풍을 힘입어서 주가가 갔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한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메타버스. 요즘에 시장 가장 키워드가 뭐죠?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인데 이 회사가 그 싸이월드라는 회사 혹시 아신가요? 싸이월드. 당연하죠. 당연하시- 도토리 그렇죠. 샀어요, 저도. 네, 도토리 사셨나요? 네. 저기 네, 지금도 도토리. 지금 그거 혹시 들고 있나요? 도토리? 그거 도토리 지금 하려면 싸이월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가지고 네. 저는 제 흑역사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도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때 흑역사를 맞아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흑역사에서 이제 돈으로 바뀐 다음에 얼마나 네. 환상적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자, 지금 이제 그 싸이월드하고 지금 이번에 한국과 컴퓨터가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그 한글과 컴퓨터가 51%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싸이월드 Z라고요. 즉,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싸이월드 Z라는데 그 싸이월드 Z가 49%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한컴타운을 설립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본다면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오늘 또 보니까 주가가 오늘 이제 12월 첫날 같은 경우는 시장 시세가 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초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지금 한글 컴퓨터가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좋게 보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안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네.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또 50배 가능할까요? 어려울 자, 것 같긴 한데. 50배가 가능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확대를 좀 해주세요. 확대를 그래프를 약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편하게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 종목이 여기 부분에서 그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매집봉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림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저께 한번 위험했었죠. 어제는 위로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정말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나가는데 이거 진짜냐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12월 첫날에 드디어 오늘 이 종목이 어제 시초가를 돌파하는 그 양봉으로 끝나가지고 오늘 14.3% 정도 이제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컴타운이 본격적으로 오픈하는 게 12월 17일 날 이제 12월 중순경에 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매수가는 원래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시초가로 말씀드렸는데 가격을 좀 낮출게요. 오, 네. 너무 오늘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요? 14.3%는 너무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32,600원 정도, 32,600원 이하로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체결이 된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50배 갈 수 있느냐? 네. 근데 50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아쉽네요.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이 넘어가지고 네. 50배가 가면은 좀 너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50배는 아니고 여기서 일단은 목표가를 35,000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5,000원을 돌파하면 또 그다음에 목표가를 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첫 번째 공략주로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2,600원 선 지정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의 가격 전략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이제 바로 알아볼게요.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그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너가 죽니 내가 사냐 네. 그런 치열한 경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그 최대 수혜주인데 그 수혜가 무려 그 35년 만에 그런 그 경쟁의 최대 어떤 수혜가 수혜주구나. 왔다는 것입니다. 네. 네, 바로 이 종목 뭐겠습니까? 바로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대형주인데요. 지금 그 삼성전자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좀 날렵하게 움직이는 이런 코스닥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종목을 들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날렵하게 갈 그런 시점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자는 이제 어떤 틈색이 있냐면 미국과 그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 보다가 정밀하게 그 중국을 이렇게 좀 핀셋으로 콕콕 집어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요 문제가 어디까지 걸려 있냐면 대만을 중국에서 침공해서 먹어버리겠다, 이 문제까지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품을 생산합니다. 애플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의 펠리비스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대만의 그 TSMC라고 대만 반도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완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그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이렇게 점령해 버린다. 그러면 대만 반도체 그 회사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위협에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제품의 좋은 설계도를 완성했더라도 그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파운드리 업체, 그게 이제 대만 반도체인데 그 대만 반도체를 점령하면 중국이 이제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업체입니까? 파운드리를 지금 이제 대만 반도체를 뒤에서 추격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쟁의 틈에서 바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의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를 상정한다면 이제는 TSMC, 즉 대만 반도체한테 물량을 몰빵해서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 됐다가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펠리스 업체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삼성전자한테 이제는 파운드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이 과거에 1985년도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를 장악했을 때 그 일본 업체를 미국이 그때 역시 지금처럼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호기가 이제 삼성전자한테 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윈도우 운영 체계가 10월 4일 날 윈도우 11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본다면 윈도우 운영 체계가 바뀌면 최소한으로 2년 차에 실적이 지금 실적의 2배 이상 폭증하더라. 그리고 3년 차 가면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이미 반영해가지고 지난번에 7만 원 깨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많이 가더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이제 좀 무거운 주식이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날렵한 주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날렵하다라고 삼성전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개미는 네. 조금 궁금한 게, 이거를 좀 가격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왜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좋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물리셨어요. 맞아요. 대부분 8만 원대. 네, 맞아요. 지금 8만 원대면 지금 물렸으면 대개 한 10몇 프로 물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되게 보면 장롱에 숨겨두겠다. 요즘에는 부동산보다 나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내가 또 팔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또 고민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가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혹시 가다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삼성전자를 롱으로, 길게, 롱텀으로 들고 가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점은 제가 본다면 이제 내년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죠. 네. 그렇다면 내년 1분기라는 것은 내년에 1월 달부터 3월 달이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인데, 그게 아마 4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를 들고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한 가지 조금 이제 출렁일 때가 있어요. 다음 주 12월 9일 날이 이제 만기가 되겠는데, 그 만기 시점에서는 약간 출렁이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좋은 그런 과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을 바로 전략 들어갈까요? 네, 가격도 제시해 가격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 들어가도 됩니다. 살짝 밀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시초가 들어가도 되고요. 목표가는 83,000원. 83,000원이면 저기 위에 이제 5, 6월 달에 고점했던 그 지점. 저는 어차피 이제 여기서 제가 83,000원 오면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릴 건데, 그래서 83,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68,3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내년 4월 말쯤까지 들고 가자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68,300원의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에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좀 고지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유튜브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 채팅에 종목명과 매수가, 혹은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아서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야겠죠. 오늘 시장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반도체 대장 철강주가 또 2위에 자리를 했고요. 네. 자동차도 오늘 3위에 자리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이 키워드 중에서 어느 키워드에 가장 좀 관심을 두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반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 반도체는 놔두고요. 네. 철강주를 제가 주목을 했어요. 철강주. 오늘 포스코가 장중에 8%까지 맞아요.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스코가 이제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분리한다 그랬어요. 네. 굉장히 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키워드 오늘 여기서 가장 철강주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철강주에 좀 주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한 종목,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포스코가 이렇게 떠 있네요. 네, 오늘 SK 스퀘어 7.79% 빠지고 펄어비스 빠진 걸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하나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에 위치한 기아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4.37%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년 전기차 판매량 호조 전망에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9일까지 스탑일까요? 네, 기아는 고하겠습니다. 자, 기아를 이제 고를 하겠는데 네.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오늘 보니까 전반적인 시황이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오늘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제가 장 보고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8,000원을 넘게 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어떤 시점에 샀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공포를 가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미크론이 이제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5배도 넘고 굉장히 그렇다면 우리가 또 치명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 상황에서 역으로 이제 자기들이 역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그동안에 계속 매도로 취했는데 그 공포 상황에서 선물을 오히려 매수로 취해야 자기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취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대형주 먼저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아도 거기에 저평가된 대형주이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상당히 지금도 이거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주식의 바닥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시점은 내가 진짜 주식을 팔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때가 바닥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아를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기아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전에 공략주로 소개해주신 삼성전자처럼 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오늘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 신호를 봤으니까 이제 담아도 될까? 아니면 또 조금 떨어질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종목별로 좀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담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 결론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닥을 형성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올 때 7대 2대 1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은 전체적인 시황,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황을 바닥을 치면 업종 20%,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이 이제 종목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시황을 바닥을 쳤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웬만한 것들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네. 그 남들이 힘들 때 자기만 올라갔던 일부 뭐 게임주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뭐 에코프로, BM이나 위메이드나 펄어비스나 이런 종목들은 남들이 힘들 때 자기는 막 이렇게 자기를 뭐 자랑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뛰어갔죠. 이격도가 높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이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뭐 기아나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런 종목들 힘들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이제 옮겨 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종목들도 이전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낙폭과대 종목들도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동안 게임주, NFT, 메타버스 너무 잘 갔던 종목들 수익을 맛보고 이제 대형주로 조금 갈아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아 의견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KTNG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0.98%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또 네. 고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른 것 같은데요. KTNG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KTNG 고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전형적인 이제 고배당주가 되고 네. 또 저평가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TNG 이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입니까? 인삼, 그리고 또 담배. 담배 저도 이제 저는 끊었습니다만 20년 전에 이제 17년 전에 끊었죠. 17년 전에 결혼하면서 바로 끊었어요. 네.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들 낳고 싶다 그래서 그럼 아들 낳으려면 힘이 있어야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맞게 또 우리 튼튼한 또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아들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담배는요 쉽게 끊지 힘들어요.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겨우 끊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기호식품이라 계속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또 인삼을 거의 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자 인삼은 건강식품이라 또 웬만하면 안 끌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 이익이 나는 회사가 이번에 주가가 또 다행히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더군다나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시점은 바로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 금연 전도사이시지만 KTNG는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배당주 좀 담기에는 괜찮은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늦었을까요? 네. 지금 배당 관련주들이 아마 그 시청자님들도 요즘에는 우리나라 주식 트렌드가요. 은행 이자를 우리가 적금을 하면 너무나 적어요.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은행 적금 넣고 있나요, 혹시? 저 넣었더니 친구들이 네. 왜 적금을 넣냐고 금리가 그렇죠. 너무 낮지 않냐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 적금을 넣으면은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하나은행이나 일부 은행에서 적금 금리를 약간 올려줬어요. 근데 올려주더라도 지금 2.3%, 2.5%예요. 맞아요. 그것도 내 돈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맞아요. 묶여 있거든요. 돈을 3년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4%에서 8%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최근에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한 20 며칠만 내가 받고 있으면 내년 4월 달에 배당이 4%에서 8%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은행에다 넣으면 3년 동안 갖고 있어야 그게 이자가 겨우 뭐 2% 이제 3년 동안 두고 있으니까 6% 붙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 달만 들고 있으면 배당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의 고배당주, 특히 금융주 같은 KTNG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은 아마 좋은 배당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금을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배당이 좀 높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TNG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7위에 위치한 펄어비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3.04%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게임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네. 그중에서 이 펄어비스 내일은 좀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스탑을 할게요. 스탑으로 하면서 네. 제가 그 이유도 설명드리면서 조심해야 할 게임주 그리고 2차 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프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잘 보여주셨네. 자, 요거를 저점이 얼마 6만 원에 왔습니다. 6만 원에 지금 8월 달에 왔거든요. 여기서 6만 원에 8월 달에 와가지고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검은 사학이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만 원에 와 지금 얼마입니까? 14만 5천 원 많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굉장히 자기만 뭐 이렇게 기세좋게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은 요 기간에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단가 저기 한 그 7만 원에 잡은 사람들은 거의 100% 수익이 남았죠. 그렇죠. 다른 주식들은 빠질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많이 남았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많이 빠진 주식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을 이격도가 높다. 제가 보니까 2차 전지도 그러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12월 첫날에 윗꼬리 음봉, 오늘 또 음봉을 줬어요. 이제 만약에 이게 양봉을 주었더라면 제가 고를 하지만 음봉을 주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 신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격도도 높고 그리고 주가도 방향을 하락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탑을 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혹시 펄어비스를 물렸다 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네. 손절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펄어비스는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게임주 4분기 실적은 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실적이 좋다 하면 조금 반등 기회는 있잖아요. 자, 보니까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요. 네. 왜냐면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친구들이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원격으로 보죠. 네. 이제 감시는 아닙니다만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네네. 게임하고 있더라고. 친구들하고. 또 게임 쪽으로 그러니까 엄청 학교 수업을 안 가요. 이제 학교 수업 안 가니까 뭐 하겠어요. 선생님 안 보니까. 게임하고. 전에는 주먹으로 선생님 했는데 네. 뭐 하겠어요. 친구들 게임하죠. 그래도 아드님께서 게임 보는 그 눈이 아주 정확하다고 하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를 예전에 카카오 5만 원대 발굴해가지고 많이 네. 17만 원 갔거든요. 게임주 발굴한 눈이 좀 있는데, 근데 요새는 친구들이 게임으로 놉니다. 이제 네. 축구 안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가장 실적이 좋을 때가 방학 시즌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방학 시즌에 특히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4분기 실적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은 실적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8위에 위치한 금호석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8.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피크아웃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오늘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은 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고로 하겠습니다. 고로. 네. 자, 오늘 지금 이제 고로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형성했고 그리고 이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12일 동안 계속 빠졌어요. 5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락을 계속해서 같이 왔던 것들이 금호석유화학이나 화학이나 그리고 철광주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전기전자 이 주력인 것인데 금호석유화학도 지금 아마 퍼가 5배 이하일 겁니다. 5배. 무슨 얘기냐? 네. 퍼가 5배 이하는 것은 이 회사가 순이익을 버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5배 정도 안 쳐준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지금 자기 가치에 50배를 쳐준단 말이죠.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돈을 아주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미래 성장 가치를 보여주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에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바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오늘 8% 오르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 21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오, 네. 금호석유는 21만 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화학뿐만 아니라 철강, 뭐 해운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섹터가 조금 연속성 있게 오를 수 있을까요? 철강주. 철강주요? 철강주. 자, 철강주를 대표적으로 제가 포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지표를 가지고 네. 제가 조사한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의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면 먼저 이걸 설명드릴게요. ROE가 있어요. ROE. ROE. ROE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기업들은 제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대비 얼마만큼 순이익을 내느냐. 거기다 그게 100분율이에요. 근데 ROE가 13%예요. 그러면 포스코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다 넣었다. 그러면 은행 적금 이자가 연간 2%잖아요. 네. 국채 수익률은 우리나라 국채에다 넣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2.3%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자기가 투자를 해서 버는 순이익률이 13%니까 국채보다 무려 6배 정도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는 지금 올해 자기 주당 순자산 가치, 주당 청산 가치, 그거는 61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사를 당장에 뭐 안 좋으니까 청산해가지고 없애세요. 그랬을 때 주주들이 받아가는 몫이 61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27만 7천 원이에요.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당 현재 순이익이 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적정가가 77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27만 원이니까
굉장히 싸죠. 이제 거기 그렇다면 이 포스코가 싸다는 것은 철강 업종도 동반해서 싸다. 그런 말 될 것이고 네. 또 이번에 포스코가 이번에 보니까 그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를 분리한답니다.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가 예전에는 철강만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2차 전지나 새로운 첨단 산업 쪽에서 많은 사업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스코도 이제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포스코가 올라가면 동국제약이나 현대제철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철강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과 화학 그리고 해운 같은 가치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는 철강 섹터가 조금 연속성 있게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볼게요. SK 스퀘어 스탑 의견 주셨고요. 또 게임주로 펄어비스 아까 이야기 나눠봤는데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엔스탑까지 다 알아봤고요. 네. 매니저님께서 유튜브 종목 상담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매니저님 무방 안내 좀 듣고 갈게요. 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시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앵커님도 방금 저한테 여쭤보신 게 고민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박병주 매니저가 또 그 오늘 그 6시 반에 저는 이제 6시 반에 한 이유가 그냥 지금 조금 시청자 여러분도 머리를 좀 식히시라고 바로 무료 방송 듣는 것보다도 좀 머리를 식히고 산책하면서 좀 커피 한잔 하시면 머리 식히면서 준비하시고 저도 그동안에 또 준비를 하고 또 직장인분들 또 퇴근할 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오늘 6시 반에 할 건데 네. 주요한 내용은 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 바닥 찍었다. 그래서 이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시장 흐름은 내년 3월까지는 간다. 종합지수 목표치는 3,250에서 3,270이고요. 거기에 또 주도주 섹터 그 부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6시 그 30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올라갈 때 주도주를 잡기만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었던 이런 것들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조금 쉬시다가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 고민 덜어드려야죠. 바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CGN 있고요. 네. LG전자, 시원인텍, 네. 포스코 강판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자, 좀 도와드릴까요? LG전자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LG전자. 네, LG전자. LG전자인데 네. LG전자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굉장히 대형주에서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를 통해서 우리 대형주의 처한 현실을 또 말씀드리고 또 그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 방향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그 연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1년치 정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멀리 보아야 이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네네. 자, 올해 1년치인가요? 1년치가 아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해 요거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그러면 LG전자가 실적이 안 좋으냐? 그러지 않았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그럼 왜 빠졌을까요? 바로 시황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이 그 테이퍼링을 한다, 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거의 들어본 얘기가 가장 먼저 많이 들어본 얘기 뭡니까? 테이퍼링이거든요. 그 테이퍼링을 드디어 이제 11월 달 했고 마지막 오미크론 그게 한 방을 먹어서 악재를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가격도 거의 한 고점에서 40% 빠졌고 기간도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LG전자가 여기서 외바닥을 치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능히 요 정도 한 17만 원까지 요 부분 고점 있죠? 네. 한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유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LG전자는 보유를 하시고 네. 만약에 비중이 적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17만 원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아가방 컴퍼니 있고요. 네. 시원인텍. 네. 네, 또 아까 위에는 많았는데 네. 조금 내려주실까요? 자, 이번에는
포스코 강판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포스코 강판. 강판이요. 자, 포스코 강판 볼까요? 자, 포스코 강판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자, 포스코 강판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그 시황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주가가 연초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네. 자, 이렇게 강하게 항상 오르면 이격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주가가 거기서 고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쌍봉을 쳐주고 계속 빠졌거든요. 자, 이 종목도 이제는 저점이 형성돼 있지 않나요?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키워주시고, 자, 그래프 키워주신다면 요 종목도 여기 부분에서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옴으로써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저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시다면 보유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은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또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아까방 컴퍼니 있었고요. 네. 또 KH 바텍. 자, 이번에 제가 KH 바텍을 요분이 비중이 많으셔요. 오, 네. 그래서 KH 바텍으로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H 바텍을 한번 볼까요? KH 바텍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다뤘던 종목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다뤘었는데, 네. 자, KH 바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갈 때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KH 바텍은 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의 이 접는 힌지를 맞아요.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잘 팔릴까 의심이 되니까 전체적인 코스닥 시황도 안 좋으니까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하더만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진바닥을 다졌죠. 여기 진바닥.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쌍바닥을 단 아래꼬리 형태. 이것도 포화형 양봉이네요. 상승 추세로 만들어 준 상태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이제는 갤럭시 Z 폴드 4를 갤럭시 Z 폴드 3보다 2.5배 이상을 생산량을 늘린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로 생각을 하면서, 자, 현재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고, 네. 예, 매수가가 그래도 26,000원이라 지금 아주 손해는 아니군요. 요즘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이 상당히 큰데 손실이 그래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6,000원이면 요쯤 되는데, 네. 여기서 팔지 마시고요. 네. 여기 직전 고점인 31,000원까지는 들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 KH 바텍은 31,000원 선까지 보유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크래프톤 있고요. 네. LG 화학 있고요. 네. 인삼 코로나 자, 인삼 아까 제가 네. 그러면은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볼까요? 비중이 20%. 네, 크래프톤 20%, 비중 20%, 49,1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고 이제 그 이번에 그 게임이 신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출시가 되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요것도 역시 요번에 시황이 나빠지면서 대부분 시황과 얽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다 뚫고 나서 직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을 쳐주고 여기 부분에서 특히 여기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거의 한 달 정도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크래프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크래프톤 보유 의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은 또 무료 방송 준비하셔야 하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